네, 설 연휴를 앞두고 건강 상식도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사실이 맞는 걸까요?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경우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설 같은 이런 연휴가 되면은 이제 영화 보러 가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영화 가면은 왜 팝콘, 탄산음료 이런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당과 지방 덩어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은 팝콘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이제 만드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려 30g 가까이 설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네. 또 이제 포화지방과 이제 트랜스지방도 많이 함유된 걸로 나와서 역시 함유된 칼로리도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서 한 100g 기준 한 500칼로리 정도 나오는데 이러면은 보통 우리가 한 끼 식사의 열량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거기 같이 드시는 어떤 탄산음료 또 이제 많이 또 설탕이 함유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팝콘 한 봉지를 먹으면 한 끼 식사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량도 문제고 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또 이제 몸에 유익하지 않은 성분들로 한 끼를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팝콘에서 당이랑 포화지방이 지금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는 먹어도 괜찮은가요? 적절한 섭취 권고량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기로는 우리가 보통 한 성인 2,000칼로리 정도 섭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는 한 50g 이하로 제한을 했다가 최근에는 더 줄여야 된다 해서 25g 이하로 당이요? 당을 예.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g 이하로 드시는 게 좋고 이제 포화지방 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 2,000칼로리 섭취 기준에서 한 10g 미만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트랜스 지방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제 고체로 만든 지방입니다. 그래서 네.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거의 안 먹는 것이 좋은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25g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잘 안 와닿아서 그런데 네. 어느 정도가요? 뭐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제 설탕 한 숟가락이 한 4g 정도 되니까요. 그걸로 봤을 때는 한 6숟가락 정도 이하로 이제 각설탕으로 치면 한 7개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당과 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점들이 좋지 않은 겁니까? 네, 우선 체지방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비만이 문제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당뇨병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 조절이 더 잘 안 되시겠고요. 또 그밖에 이제 동맥경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고요. 네. 또 이런 동맥경화로 인한 이제 말초 혈관 질환, 손발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막힌다던가 이런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 상식에서 커피는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커피를 드시는 분과 안 드시는 분을 이렇게 비교했더니 커피를 드시는 분들에서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점들이 또 이제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당뇨병이 좀 적고 또 치매가 적다던가 또 커피를 드시는 분이 또 뭐 오래 사신다던가 네. 하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제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성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성분 때문에 아닌가 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산화 물질은 여러 가지 산화 손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줘서 또 이제 간보도 있어서 간경화라든가 이런 네. 분들에도 이제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이제 반면에 이제 커피에는 또 이제 또 안 좋은 성분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잔류 농약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곰팡이 독소 같은 네. 오클라톡신 A 같은 성분이 또 있다든지 그래서 또 뭐 이제 로스팅 과정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아크릴아마이드와 같은 성분들이 네. 또 이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커피하면 또 이제 카페인이 또 성분이 있는데 카페인을 이제 적정 섭취량을 드시는 건 좋지만 이제 과도하게 드시면 카페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카페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커피를 먹으면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이게 커피 때문이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커피 먹으면 특히나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리는 그런 느낌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카페인이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녁 늦게나 오후에 드시면 그게 이제 수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보통 카페인 반감 기간 5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또 카페인에 또 민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위장에는 어떤 건가요? 예, 속이 카페인 쓰는 느낌은 성분이 이게. 맞습니다. 그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시키거나 위식도 역류를 또 일으키기 때문에 신물이 올라오거나 속쓰림 증상을 또 잘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빨리 뛴다 이런 네. 분들도 계시던데 이것도 카페인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드시면 이제 심장이 많이 빨리 뛰고 이게 좀 심하신 분들은 그 빈맥성 부정맥까지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네. 호흡곤란이라든가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때문에 또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카페인 섭취를 이제 커피로 이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에너지 음료라 그래서 네. 카페인 고카페인 함유 음료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그런 카페인 부작용들, 특히 이제 빈맥성 부작용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모닝커피라는 이야기 있는데 이게 가장 몸에 해롭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시된 연구를 보게 되면은 우리 생체 시계 리듬 중에서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일어났을 때 각성 효과를 주는 것이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 네. 우리 몸을 이제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시 기상 후에 8시 전후에 이제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제 카페인 역시 또 이제 각성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그 모닝 커피 8시 기상 후에 먹는 커피가 그걸 좀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이제 실제로 그런지는 조금 더 연구가 네. 필요하겠고 이제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호르몬 코티졸이 분비가 나온 다음에 먹는 게 뭐 10시 이후에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혹시 이제 좀 자기가 모닝 커피를 먹고 좀 네. 생체 리듬이 깨지거나 그런 분이 있다면 먹는 시간을 좀 조절해 보실 필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좀 잘 맞는 사람은 마셔도 될 것 같고 또 예.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커피를 즐겨서 좀 건강하게 마시는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가 이제 흔히 커피하면 믹스 커피를 또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거기에 아무래도 설탕 함유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커피나 또 이제 포화지방을 좀 빼는 게 좋으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카페인 적정량을 지켜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400mg 이하로 제한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건강 정보가요. 이 컵라면이나 캔 음식 같은 가공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이게 체내 환경 호르몬이 2배 증가한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이제 보고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 내분비 교란 물질은 이제 우리 인공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제 자연 생태계도 교란시킬 수 있고 이게 공기라든가 물을 통해서 많이 이제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자연 식물이나 동물들이 이제 오염될 수 있고 그걸 또 우리가 또 먹을 수가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컵라면이 과연 해로운가는 조금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컵라면 용기에서 나오는 어떤 BPA 같은 성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일단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해로울 수는 있겠는데 예. 실제로 사람에게 해로운지는 아직 100% 안전하다는 증거는 없지만 또 아주 위험하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위험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노출되지는 않지는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컵라면 자체 때문에 어떤 그런 물질이 많이 분비됐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일단 컵라면을 드시는 분들에서 그 물질이 많이 나왔다면은 이제 컵라면 드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네. 어떤 생활 환경의 특징적인 것에 의한 것은 아닌지 한번 예.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컵라면은 아니고 일반 라면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반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 재질에서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반 라면 자체에서 어떤 그런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라면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나트륨 성분이라든가 탄수화물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자주 드시는 건 좋지 않겠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가공식품 포장지에 보시게 되면 영양 성분도 있는데 네. 포장 용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 사용법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아서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된다고 써 있지 않는 그런 포장 재질의 음식은 가급적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전문의와 함께 건강 상식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